안녕하십니까. 주명령의 준비되셨나요? 주명령입니다. 노년층 일자리는 소득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사회 참여를 고취시키며 소일거리를 통해 노년계의 삶을 풍요롭게 해주는 고용을 통한 또 하나의 복지 제도입니다. 정부는 2023년 예산 편성에서 노년층의 공익형 일자리를 6만 1,000개 줄이고 사회서비스형 민간시장형을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그래도 전체 노년 일자리는 2만 3,000개가 줄어듭니다. KRP 대한은퇴직협회는 지난 9월 15일 2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2023년 정부의 재정 일자리 관련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그 회견 현장을 보시면서 무엇이 문제인지 대한민국 노년층 현실을 직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지금부터 6만 1,000개 노인 일자리 삭감 재고를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주명령 대통령께서 회견문을 낭독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자회견에 앞서서 대한은퇴직협회에 관한 간단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KRP 대한은퇴직협회는 순기능 의료화 전문 국제 비정부 기구입니다. 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받지 않으며 그 어떤 정파나 정당, 이념, 연령, 직업, 성별, 인종, 종교에 치우치지 않으며 UNDESA, UNDGC NGO로 21년째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기자회견문 낭독에 들어가겠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가장으로서 미래 우리 사회와 가족의 먹고 사는 문제를 염려해 정책 제안을 갖고 대통령실 앞에 모였습니다. 가혹한 6만 1,000개 일자리 삭감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최대 취약 노년층이 6만 1,000명이다. 윤석열 대통령님께 건의드립니다. 우리 506070은 대한민국의 근간입니다. 일제 해방과 종족 잠상, 4.19, 5.16 등 역사의 변천에 같이 해왔으며 그리고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독일 인력 파견, 월남 파병, 중동 건설 인력 파견 등 대한민국의 젊은 삶을 바쳐 경제 발전의 원동력으로 앞장서 왔습니다. 80년대 민주화의 열풍과 88 올림픽 등 국가 번영의 과정에 참여했으며 이제 나이로 인해서 산업의 여건에서 서서히 퇴직의 뒤안길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6.25 동란 후 시작된 대량 출산은 근 30년간에 걸쳐 2,400만 명에 이르는 베이비붐 세대를 만들었습니다. 그 첫 세대인 50년대생이 65세에 도달하고 있으며 60년대생 베이비붐 세대의 퇴직이 시작됐습니다. 고용상 연령 차별법이 KRP 대한은퇴협회의 각고의 노력으로 제정되어 있어도 온갖 구실에 의한 조기 퇴직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60대 정년을 채우고 정상적인 퇴직기를 맞이해도 연금 수령 시기는 멀어졌고 연금을 받는다 하더라도 평균 수령액은 50만 원 내외입니다. 연금 수급 연령에 도달한 62세 인구 중 수급률은 44.1%로 10명 중 5.5명이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현실입니다. 재취업의 길은 멀고 나이에 대한 보이지 않는 차별은 한정된 집중에 치우치게 됩니다. 경비직이라도 희망하지만 정책은 치열하며 그 자리로 자동화 시스템으로 바꿔가고 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 사태는 지난 3년째 우리 삶을 송두리째 뒤집어 놓았습니다. 506070은 세대주의입니다. 대학에 다니는 자녀의 군에서 제대해 청년 취업의 문을 뚫고자 하는 자녀들로 가족을 이루고 있습니다. 손자녀까지 두고 3세대가 3세대가 어울려 한 지붕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밤이 깊어도 잠 못 이루고 뒤척이며 한숨 쉬는 부모님 기축에 숨죽이며 구직 이력서를 만드는 자식들의 모습이 우리 사회의 한 단면입니다. 세대주가 쓰러지면 가정이 쓰러집니다.
가정이 붕괴되면 사회가 혼란해집니다. 지난 세월 생의 즐거움과 어려움을 경험했고 쓴맛 단맛을 아는 506070은 대단한 일자리를 찾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처지, 우리 주제를 잘 압니다. 정부는 8월 30일 2023년도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허리띠를 졸라매는 긴축 재정 방향, 우리는 환영합니다. 내년 일자리 예산 30조 원에서 직접 일자리 예산 900억 원을 줄일 예정입니다. 공공용 노인 일자리 6만 1,000개가 줄어듭니다. 이것은 노인 일자리 10%가 줄어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6만 1,000 공익형 노인 일자리 삭감은 정말 가혹합니다. 6만 1,000명이 활동할 기회가 없어지는 겁니다. 이들은 늘어나는 사회 서비스나 민간기업 연계 일자리로 연계된 노년층이 아닙니다. 또 다른 우리 사회의 노년 불평등과 차별로 상처받고 빈곤의 나락으로 낙오될 것입니다. OECD 및 AARP 미국 은퇴자협회는 공동으로 배우며 오래 일하는 노령사의 캠페인을 펼치고 있습니다. KARP 대한은퇴자협회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재정 투입으로 만들어지는 정부 주도 일자리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숫자에도 한계가, 임금에도 한계가, 그리고 예산 확보에도 한계가 따릅니다.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6만 1,000개 일자리에 해당하는 6만 1,000명은 최대 취약 노년층입니다. 이들은 더 좋은 어떤 다른 일자리가 제한된다 하더라도 감당할 수 없는 취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서비스 일자리나 민간 주도형 시장형 일자리에서 밀립니다. 역량에서 밀리고 연령에서 밀립니다. 연령 중에서 경쟁이 안 됩니다. 대안이 필요합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2003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노인 일자리는 19년 전에도 20만 원이었고 2022년 지금도 7만 원이 오른 27만 원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적연금 플러스 민간기업 주도 생계형 일자리를 촉구해왔습니다. 그러나 민간기업은 나이든 세대를 원치 않습니다. 정말 원치 않습니다. 고령층은 밀려나게 되어 있습니다. 갈 곳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9월 15일 NGO KARP 대한은퇴자협회. 네, 입니다. 하나, 6만 1,000개 노인 일자리 삭감 제거하라! 제거하라! 제거하라, 제거하라. 하나, 노인 일자리 삭감은 노년 차별, 노년 차별. 노년차별, 노년차별. 하나, 책상만에 놓은 노년 일자리 정책 논의하고 발표하라! 발표하라! 자, 여러분, 일자리는 일자리다워야 합니다. 국제노동기구 ILO나 UN의 국제경제문화사회적 권리에는 일자리는 표준 생활을 할 수 있는 일자리에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노년 일자리는 18년 전 노년층의 소일거리를 통한 소정의 수입을 만들자 해서 생겨난 이 일을 통한 사회 참여 정책입니다. 이제 시대와 정책이 변하면서 이 제도가 정책상 또 다른 문제로 변형된 형국입니다. 우리 자신이 이게 일자리냐 하고 항의해 왔었는데 이젠 이것이라도 삭감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기자회견이었습니다. 참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이제 국회가 결정할 차례입니다. 국정감사가 끝나면 이제 국회에서 회견을 가질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같이 해 주십시오. 주명령의 준비되시나요? 주명령이었습니다. 새해 초부터 주 1회 방송을 늘려 은퇴에 대한 강좌 시간을 만들려 합니다. 새시새출, 은퇴는 새로운 시작, 새로운 출발입니다. 아무나 은퇴자로 불리지 않습니다. 은퇴는 아주 명예로운 고귀한 명칭입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으로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금요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